안녕하세요, 농사백단입니다. 오랜만에 또 찾아뵙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배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배추가 사실 고랭지 배추도 그렇고 작년부터 쭉 이어가지고 이상기후로 배추 작황이 안 좋아서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배추 재배하시는 분들께서 좀 신경을 쓰시면은 좀 이제 수익을 거두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배추 이야기를 가지고 왔으니까 지금 배추를 정식하시고 뭐 가을 배추, 김장 배추, 월동 배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강의 좀 열심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배추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추 드릴 얘기는 배추의 집중 양분 흡수 시기를 먼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맞춰가지고 양분을 관리해야 된다. 비료를 뿌리고 영양제를 공급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릴 거고, 그러면 지금 이제 웃거름을 앞두고 있는 배추에 웃거름으로 적합한 양분은 무엇이 있을까? 답 먼저 말씀드리면 질소와 칼륨과 칼슘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칼슘 연면 시비를 특히나 생유 후반부에 티뻥 같은 거나 무름이나 꿀통 같은 게 진행이 되는 거를 우려하셔가지고 많이들 하시는데, 그 칼슘 연면 시비가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 또 그리고 이제 기상이변이 워낙 심해지고 있으니까 배추 농가분들께서 별의별 방법을 다 쓰십니다. 뭐 석회로 배추를 코팅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퇴비를 배추에다가 뭐 때려 부으시는, 퇴비를 녹인 물을 부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거보다는 해조 추출물이 굉장히 배추 쪽에 환경적인 스트레스를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게 네 가지예요. 네, 첫 번째로 이제 배추의 양분 흡수 시기인데요. 또 복잡한 이제 꼬부랑 글씨가 나왔으니까 하나하나 설명을 차근차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들링 스테이지, 이제 육묘기 말하는 거고요. 로제트 스테이지라고 해가지고 좀 이제 그런 배추나 상추같이 결구하는 애들이 잎이 좀 원형으로 이렇게 생성되는 시기니까 결국에 잎이 나는 시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정식하시고 나서 이제 잎이 나오고 모이는 시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게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이제 결구가 진행이 되는 거죠. 이제 봅시다. 결국에 뭐 이제 파종을 하신 다음에 육묘기까지 잘 관리를 하셔서 이때쯤에 이제 정식을 하시는 거죠. 정식을 하신 다음에 잎이 쭉 나다가 이제 결구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수확이 되는 건데, 보시면은 이제 파란색 부분은 결국에 정식을 하고선 출현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잎이 나는 시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요 이제 빨간색 네모 박스는 이제 잎들이 무성하게 뭐 6엽, 7엽, 8엽 뭐 이렇게 생긴 다음에 결구가 될 때까지, 수확 직전까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배추가 정식하고 출현하고 난 다음에 한 30일부터 한 70일까지 양분을 흡수한 이 빨간색 박스가 양분을 더 많이 흡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배추 밑거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추의 밑거름으로 정식하시고 출현까지 양분 관리를 다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후에 더 많이 필요한 양분들은 밑거름이 아니라 웃거름으로 반드시 공급되어야 한다. 다시 정리하면 공급하는 웃거름이 배추의 생육과 품질과 수확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배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게 키우긴 하지만, 이 짧게 키우는 배추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밑거름보다는 웃거름이 훨씬 더 중요하다.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슷한 얘기인데요. 지금 배추 웃거름으로 사실 많이들 하시는 양분이 NK 혹은 칼슘으로 치중되어 있는데, 그거 말고 다른 양분들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해요. 일단 인산 부분, 공통적으로 인산 부분 한번 볼게요. 인산 부분 보시면은 이제 파종하고 나서 쭉 이제 배추가 잘 자라기 시작을 하면서 인산 흡수량도 당연히 그거에 비례해서 늘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실제로 인산이 가장 필요한 시기 같은 경우는 출현하고 정식하고선 잎이 날 때입니다. 이건 당연한 사실이죠. 모든 양분들이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인산뿐만 아니라 뒤이어 보시겠지만 뭐 마그네슘이 됐건 칼슘이 됐건 가장 양분이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는 정식하고 잎 나서, 그러니까 어릴 때예요. 어릴 때인데 양으로 한번 보자고요. 요 정도의 양과 나중에 축적되는 양을 비교하시면 이 분홍색, 빨간색 부분의 인산 공급량이 적지 않다, 굉장히 많다라는 걸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인산,
같은 경우는 출현할 때 중요하다고 해서 밑거름의 전량 다 주는 양분이 아니고 적어도 웃거름에 최소 한 번 정도는 웃거름으로 공급을 해야지 인산의 요고도를 맞출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그네슘도 마찬가지인데요. 파종하고서 배추 초록색 그래프 따라오세요. 배추가 잘 자라기 시작하면서 그거에 비례해서 마그네슘 흡수량도 늘어납니다. 이건 모든 양분들이 마찬가지죠. 배추가 커지면 커질수록 모든 양분들도 흡수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인산과 마찬가지로 마그네슘도 정식하고선 출현할 때 요구도가 제일 높은 건 사실이지만 그 이후의 시기에도 절대적인 양으로 따지면 이후의 시기에 공급되어져야 되는 마그네슘의 공급량, 인산의 공급량이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요구도가 높다라는 것과 공급량이 많아야 된다는 건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어쨌건 여기서 좀 어려운 표현을 제외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최소 인산과 마그네슘 정도는 웃거름하는 시기에도 공급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웃거름을 어떻게 뿌리시는지를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제일 기본이 되는 웃거름이 결국에 NK죠. 뭐 요소만 주시는 분들께서는 요새는 있긴 있으시더라고요. 좀 빨리 키우시고 구종 뭐 늘린다고 이렇게 뭐 또 색깔 까맣게 잘 뺀다고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면서 요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일 기본으로 많이 하시는 건 아무래도 지금 현재는 NK인 것 같습니다. NK인 것 같고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발전하셔가지고 NK의 칼슘, NK 칼슘이 이제 요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죠. 뭐 야라로 따지면 유니칼슘이 그런 제품입니다. NK의 칼슘. 근데 또 이제 시중에서 많이들 나와 있는 NK 칼슘과 야라의 유니칼슘은 좀 차이가 있죠. 이런 거는 저희 영상을 많이 보셨던 분들께서는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료의 차이가 있다. 고품질 질산 칼슘과 질산 칼륨만 사용한 제품은 바로 야라의 유니칼슘밖에 없다라는 건 알고 계실 것 같고 여기까지는 요새 트렌드인데 다시 한번 우리 돌아갈게요. 인산 부분 생각을 해보시고 마그네슘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 인산과 마그네슘도 웃거름으로 최소 한 번 정도는 공급하면 좋겠구나 라는 걸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요새 트렌드인 NK 칼슘은 아쉽게도 인산과 마그네슘이 없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산과 마그네슘을 포함한 질소, 칼륨, 칼슘 외에 인산과 마그네슘도 포함한 속효성 복합비료가 최소 한 번, 더 정확하게는 1차 웃거름 시기에 공급되어지면 배추의 생육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배추가 양분을 흡수하는 시기의 그래프부터 살펴보면 이 빨간색, 아까 파란색 그래프랑 빨간색 그래프 비교해 보시면 밑거름도 필요하다. 밑거름으로 크는 양도 정해져 있지만 그거보다 더 많은 양이 웃거름으로 공급이 되어줘야 되는구나. 배추의 생육에는 밑거름보단 웃거름이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하겠구나 라는 거 첫 번째 기억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 그럼 배추의 웃거름을 뭐를 공급해야 될까? NK를 공급해야 될까? 요즘 유행인 NK 칼슘을 공급해야 될까? 1차 웃거름 정도에는 복합비료, 더욱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산과 마그네슘을 포함한 속효성 복합비료의 형태로 공급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리고, 그 이후에 2차, 3차 웃거름은 NK 칼슘 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배추의 3대 양분은 질소, 칼륨, 칼슘이에요. NK 칼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2차, 3차 웃거름으로는 반드시 공급이 되어져야 하는 건데요. 이 질소, 칼륨, 칼슘 다시 정리할게요. 1차 웃거름은 복합비료, 인산과 마그네슘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2차, 3차, 더 나아가서 4차 웃거름 같은 경우는 4차까지 하시는 분 별로 없지만 어쨌건 1차를 제외한 웃거름 같은 경우는 질소, 칼륨, 칼슘입니다. 그래서 질소, 칼륨, 칼슘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질소 같은 경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속효성 질소입니다. 배추 같은 경우 정식하시고 수확까지 걸리는 시간이 월동 배추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아무리 길어봤자 2달 안팎인데요. 그 2달 안팎 동안 어쨌건 양분을 충실하게 공급하고 이 친구들이 배추가 빨리빨리 흡수를 해서 빨리빨리 체내에서 아미노산으로 동화작용을 거친 이후에 이용을 해야 되니까 좀 빠르게 흡수가 되는 형태의 속효성 질소를 사용하셔야 돼요. 속효성 질소는 이제 다 기억나시죠? 요소태, 암모니아태, 질산태 중에 뭐가 속효성 질소인지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또 잊어버리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요소 쓰지 마시고요. 질산태질소를 베이스로 하는 질산태질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제품들이 바로 속효성 질소입니다. 실제로 속효성 질소를 썼을 때 배추의 건조 구중이 어떻게 됐나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앞에 나온 숫자는 암모니아태질소, 뒤에 나온 숫자는 질산태질소. 굳이 따지자면 뒤에 있는 숫자가 얼마나 높아져야지 좋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5대5, 2대8, 1대9에서 제일 높은 구중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1대9, 암모니아태 1대 질산태 9. 질산태가 더 많아서 속효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형태의 질소 비료를 배추가 제일 선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 옷걸음은 마그네슘과 인을 포함한 속효성 복합비료, 2차, 3차 옷걸음은 질소, 가리, 칼슘인데 그 중에 질소는 요소가 아닌 질산태질소여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가리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리 부분 보시면은 가리는 이제 질산가리와 황산가리, 염화가리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 거 다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염화가리가 안 좋은 친구죠. 염화가리는 염류 집적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염류장애를 일으키고 결국에 배추의 수확량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쉽게 황산가리와 질산가리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조한 구의 중량 자체가 황산가리가 염화가리보다 더 높은 것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로 이제 품종별로, 배추의 품종별로 비교를 한 건데요. 이제 출하량, 마케터블을 두죠. 출하량이 황산가리가 염화가리보다 더 높은 것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요 그래프만 저희가 살짝 살펴보면 55톤 대 50톤이거든요. 지금 3,000평 기준으로 5톤, 300평 기준으로 500kg 차이입니다. 300평 기준으로 500kg이면 사실 어마무지한 차이인데요. 이 차이가 다른 건 하나도 안 바꾸고 그대로 했을 때 그냥 염화가리를 썼냐 황산가리를 썼냐 정도로도 요 정도 차이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꼭 그래서 염화가리보다는 황산가리 혹은 질산가리를 꼭 사용하셔라 라는 부분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야라의 NK 칼슘인 유니칼슘과 시중에서 좀 저가로 돌아다니는 NK 칼슘이 또 있는데요. 그 친구들 비교를 다시 한번 좀 짧게 해보자면 그 야라의 NK 칼슘인 유니칼슘 같은 경우는 질산칼륨, 질산가리와 질산칼슘, 아까 말씀드렸던 속효성 질소인 질산태질소, 그리고 염류집적도가 낮은 질산칼륨을 사용했어요. 하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좀 저렴한 NK 칼슘 제품 중에 대부분들은 암모니아태질소, 요소태질소, 염화칼슘, 염화칼륨 이런 제품들을 이제 블렌딩한 제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료에서부터 차이가 나고 이런 식으로 원료에서부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확량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품이 비싼 건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칼슘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칼슘 부분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 워낙 잘못하고 계시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칼슘 부분은 조금 천천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 초기, 중기에도 칼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칼슘을 지금 후기에만 영양제 개념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지금 잘못하고 계시다는 것부터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칼슘은 초기에도 필요하고 중기에도 필요하고 후기에도 필요하다. 결국 인산이랑 마그네슘이랑 같은 개념인데 요 그래프 한번 다시 보고 오시죠. 아까 인산이랑 마그네슘이랑 모양이 똑같습니다. 파종하고 나서 배추, 초록색 그래프 따라오세요. 배추가 잘 자라지면 잘 자라지는 것만큼 칼슘의 요구도, 칼슘의 흡수량으로 정정할게요. 칼슘의 흡수량 자체도 증가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잘 자랐으니까 그만큼 더 많이 먹어야겠죠. 그래서 이 시기, 정식하고선 입이 출현되고 로제트가 형성되는 이 시기, 요 시기 자체에 칼슘이 제일 많이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데 맞는 얘기예요. 모든 인산에서도 말씀드렸고 마그네슘도 말씀드렸죠. 어릴 때일수록 많은 양분의 요구도, 필요량이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사실, 그러니까 초기에도 칼슘이 공급돼야 된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사실, 중기, 후기에도 칼슘의 공급량, 칼슘의 흡수량 자체가 굉장히 높게 증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슘은
초기에도 공급을 해야 되고 중기에도 공급을 해야 되고 후기에도 공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 많은 양의 칼슘을, 이렇게 중요한 칼슘을 연면시비로만 공급하는 게 과연 정말 맞는 방법이냐라는 부분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영상의 집중도를 위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웠던 거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이번 시간에 배웠던 걸 좀 복습을 해보면, 배추에 대한 영상을 찍었는데, 배추 같은 경우는 밑거름뿐만 아니라 웃거름이 중요하다. 쉽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배추는 웃거름이 밑거름보다 중요하다. 이 중요한 웃거름 같은 경우는 뭐 1차, 2차, 3차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1차 웃거름이 복합비료의 형태여야 되고 2차와 3차 웃거름은 NK 칼슘 형태이면 좋겠다. 근데 이때 공급하는 1차, 2차, 3차 웃거름의 질소는 속효성 질소. 왜? 배추는 생육이 짧으니까요. 정식하시고 길게 키워봤자 60일 안팎, 2달 안팎이니까 속효성으로 공급할 수 있는 질산태 질소로 공급해야 된다. 그리고 질산태 질소가 늘었을 때 수확량이 느는 그래프들은 우리가 많이 봤고요. 그리고 이제 칼륨 얘기를 했었죠. 칼륨 같은 경우는 염화칼륨 MOP보다 황산칼륨 SOP 혹은 질산칼륨이 훨씬 더 좋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확량이 늘더라 라는 그래프도 저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저희 제품을 한번 얘기했었죠. 야라의 유니칼슘 NK칼슘은, 야라의 NK칼슘인 유니칼슘은 시중에서 저렴하게 돌아다니는 일부 NK칼슘에 비해 다른 형태의 원료를 가지고 있다. 염류 집적도가 낮은 질산칼륨과 질산칼슘을 원료로 사용했지만 시중에서 돌아다니는 저렴한 NK칼슘의 일부 제품들은 요소, 암모니아태, 질소, 염화, 칼륨, 염화, 칼슘 이런 좀 저렴한 제품들, 배추의 생육에 좋지 않은 제품들을 사용해가지고 제품이 저렴하게 제작이 되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칼슘 부분. 칼슘은 이 그래프에서 보셨다시피 다른 양분들과 마찬가지로 초기, 중기, 후기에 모두 꾸준하게 공급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후기에만 칼슘 영양제를 사용하시는 건 맞지 않는 농법이다 까지 말씀을 드리고, 후기에 그러면 영양제로 공급하는 칼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